AN의 공차를 D라고 하자. A 집합을 나열을 할게. 두 번째 항의 원소가 마이너스 4니까 A1은 마이너스 4 빼기 D지. 이렇게 쓰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소. 자, 그러면 이제 B는 이렇게 돼 있거든.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지. 얘가 공차가 D라는 거는 N의 개수가 D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공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아, 여기도 공차가 이 D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이것도 얘 기준으로 우리가 썼을 때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게 B1이지. 여기다 쓸게. 그럼 여기에다가 계속 2D를 더한 거야. 얘는 계속 D를 더한 거잖아. 그럼 얘는 2D. 뭐 이거 계속 두 개 더한다라기보다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스피드가 생기겠지? 자, 얘도 원소가 지금 5개야.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얘와 얘 교집합의 원소가 3개인데 연속해서 얘가 3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교집합이 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지금 이 2개만 맥스 생기지 여기서는 안 생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 공차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등차 수열을 갖고 있어봐. 이렇게. 그럼 지금 얘는 공차가 어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공차가 2겠지. 그러면 내가 얘를 만약에 맞췄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해봐봐. 어때? 보이지? 얘가 연속해서 나오진 않아. 요거가 반대로 얘가 연속해서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이런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공차가 D고 2D라는 성질 때문에 교집합은 얘일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제일 보기가 이 문제는 좋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노가다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기준점을 이렇게 맡아보자고. 만약에 지금 얘가 얘랑 같았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트라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아까 전에 이런 얘하고 다르게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존재를 안 해. 그럼 지금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얘가 뭉쳐지겠지.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같으면 얘가 뭉쳐질 거야. 아마 그러면 총 3가지. 여기서 이미 하나는 없앴고 3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그랬었지? 마이너스 8 더하기 D. 얘는 그냥 먼저 쓸게. 마이너스 8 더하기 3D. 자, 이제 해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 D 값은 2D, 여기는 4에서 공차가 2. 여기도 쓸게. 4D, 여는 공차가 1. 그러면 방금 전에 이런 내용들이 예측을 했잖아. 만약에 얘랑 같으면 요거가 이 3개랑 같을 거라고 추측을 했지. 그럼 이제 이거 확인을 하면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부터 쓰면 공차가 양수잖아.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B집합은 여기다 넣게. 마이너스 10. 얘는 공차가 4다. 이렇게 돼. 그러면 예측대로 얘랑 얘가 어때? 같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B집합은 마이너스 9부터 공차가 2다. 이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밀리겠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관계에서 A2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식은 이렇게 쓸게.
첫째 항 19 공차. 그러면 38에다가 6 뺀 거니까 32. 여기는 첫째 항 마이너스 5, 19 곱하기 공차 1. 얘는 14.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46.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막 다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많이 알기 때문에 어렵거든. 그러면 조건을 반드시 이용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 그러니까 이 조건이 왜 나왔는지. 그러면 이거를 그리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변과 여기 변의 합을 물어봤어. 길이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이 돼 있지. 여기는 코사인 세타라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여기는 3, 2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둔각이라는 얘기가 지금 정보가 나온 거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얘가 왜 둔각이라고 이제 돼 있는지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알파는 둔각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나열을 할게. 그리고 A하고 B의 합을 구하는 문제. 또 다르게 이 문제가 어렵게 느끼는 게 보통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써서 뭐 당연히 BD 길이는 구할 수 있어. 혹시 모르니까 얘는 구할 수 있어. 일단 홀드 시켜놓을게. 얘를 6등분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1대2라고 돼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여기 길이를 R로 잡을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이라고 봤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P1, P2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여기를 연결해서 Q1, Q2 길이 비를 이용하라고 돼 있지. 자, 이제 쓸게. P1, P2 네, Q1, Q2는 3대 5 루트 2. 자, 조건은 계속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건데, 보자마자 여기와 여기의 길이비를 우리가 정보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지. 문제 조건에서 왜 얘가 굳이 1대2로 내분하고 여기를 지름으로 잡겠는가?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사인을 나타내면 이거지. 제곱의 합은 1이고 얘는 양수니까 파이까지는. 그럼 지금 이 식에서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그러면 Q1, Q2 나누기 2 루트 2 요게 분모, 지름은 4R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여기를 집어넣을 거야. 즉 3 Q1, Q2는 이거 여기다 넣게. 여기 가면 3분의 8 루트 2R. 이거의 곱을 여기다 쓴 거야. 그럼 얘는 5 루트 2 P1, P2. 지금 나는 계속 정보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인 법칙 하나 쓴 거야. 약분, 약분. 그럼 P1, P2. 그럼 이 길이 갖고 뭘 할 거냐? 이 길이 갖고. 그러니까 얘는 본분을 다 했고 얘도 본분을 다 했잖아.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지. 넓이가 나왔어. A, B, D의 넓이가 2라고 돼 있지. 그럼 2분의 1 AB 사인 알파는 2. 그러면 AB는 사인 알파, AB 사인 알파는 4지. 그럼 이 정보가 왜 나왔냐 이거지.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서 사인 법칙 했으니까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할 수 있지. 사인 법칙.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나타낼까? 이거 나누기 사인 알파인데 얘가 이쪽으로 가고 지름을 곱하면 되지. 그럼 지름은 2R이고 사인 알파. 그럼 사인 알파 값이 나오지. 사인 법칙 한 번 더 쓴 거야.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그래서 사인 알파는 약분되지? 5분의 4.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다 넣어봐봐. 5지.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이거야. 그럼 보통 이런 거 나오면 A
더하기 b보다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하라고. 그럼 여기 내용 중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어. 자, 사인 법칙을 2번이나 썼네. 코사인 법칙은 방금 전에 내가 빌드업은 했지만 안 했지.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이 길이의 제곱은 얘 입장에서도 나타낼 수 있고 얘 입장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 게다가 다 알아. 코사인 알파. 지금 내가 둔각이라는 조건을 안 썼잖아. 여기서 쓸 수 있지. 마이너스 5분에서.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자, BD의 제곱은 여기에서 3의 제곱과 4의 제곱, 2의 제곱, 13 마이너스 2AB 코사인 요거. 그럼 플러스 3분의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17이지. 그럼 이제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뭐 여기다 삼각형 ABC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여기다 쓴 거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이거. 그럼 다 나왔지. 자, 늦게 AB는 5라고 돼 있어. 약분 가능하지. 그럼 여기 6 나오지. 그럼 A제곱 B제곱은 11. 곱셈공식 변형식을 쓸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 이항하면 21. 그래서 얘는 루트 21이 되겠다. 자, fx 최우찬 계수가 1인 2차 함수이고 물어보는 애는 이거야.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보면 레파토리가 있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위끝 아래끝 같게 잡으려고 수치 대입법 가능하고 이렇게 되고. 그럼 gx 함수는 3차 함수야. 그리고 양변의 x에 관하여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즉 이 gx 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물어보는 건데, 조건이 이 범위에서는 항상 얘가 성립한대.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수능 관점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봐봐. 이게 좌변이지? 이항할게. 어떤 생각이 드니? 얘 플러스 하면 위끝 아래끝 바뀌지? 그거 반대로 가면? 그러면 얘는 구간분할 정적분 성질 이용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질이라고 봐. 아래로 몰록이야. 그런데 t값이 1보다 계속 항상 다 큰 애들이 항상 0 이상이래.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이 식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고 했을 때 fx를 추측하는 거야. 반드시 4,0을 지나겠지. 왜냐면 4보다 약간 크면 적분 순서가 얘가 큰 거니까 얘가 양수가 돼. 근데 4보다 약간 작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정적분은 음수지만, 지금 정적분은 음수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순서대로 가면 음수인데 이게 아래 것도 이렇게 바뀌었잖아. 얘가 작으면 어떻게 돼? 4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계속 작아져도 뭐가 될 수 있다? 0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디까지? 이것도 기본 성질로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fx. 이게 이제 도함수로 증명이 돼 갖고 이것도 도함수로 설명을 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수능 관점에서 어떻게 출제될지를 추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지금 얘 넓이하고 얘 넓이가 만약에 같았다라고 해보자. 여기 넓이. 그러면 지금 대략 한 여기겠지? 여기 넓이. 그럼 여기가 넓이가 같으면 얘가 맥스 1이 여기까지도 해당할 수 있지. 왜 그러지? 1이 여기 기준보다, 그러니까 얘랑 면적 같다고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정적분이 어떻게 돼? 양수지. 그럼 위끝 아래끝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 잘못됐지. 그런데 얘가 1이 되면 딱 가능하다고. 그래서 1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부터 뭐 여기 1은 아니니까 4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데까지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1 후보는 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를 또 다르게 언급을 하면 이것에 정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랬어? 요놈이라고 그랬었지. 그러면 gx를 추측할 수 있지. 그럼 gx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쓸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다고 했었어. 그럼 위끝에서 아래끝까지 가는 이 함수값의 차가 어떻게 돼? 얘 넓이랑 같지?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 이 뜻이 뭐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가 넓이가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이 요놈과 요놈까지 함수값의 차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b 알고 있지? 1대2. 그래서 얘는 1대2로 외워두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2차 함수에서는. 1대2에서 얘랑 넓이 같다. 이걸 보여준 거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1이라고 한다면 얘가 2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내용에서 얘를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 얘가 1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적어도 얘는 4, 삐리리가 되고 이제 G4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이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이거를 해석 안 하고 얘를 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냥 추측으로 적어도 여기가 4겠구나. 왜냐면 여기가 x값이 4면 1은 뭐 아무 데나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1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허용이 되는데 1 범위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여기에서 정적분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gx 함수인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요것도 있으면서 얘가 돼야 되거든. 그럼 결국 얘를 각각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렸을 때 G3의 함수값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최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적어도 0 이상이지. 0 이상이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러면 여기라고 우리가 만약에 3을 가정을 한다면 뭐 그림상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낼까? 그럼 이렇게 됐으면 x축이 여기라고 한번 해봐봐. 그럼 접어서 올리면 어떻게 돼? 모순이지. 왜냐면 1은 여기 정도 있으니까 항상 성립해야 된다며. 항상.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시행착오로 해야 돼. 뭐 감으로 그냥 풀 수도 있지만 이게 몇이다?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G3은 0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 gx를 생각할 수 있지. 여기가 4. 한 여기 정도가 3. 그리고 여기는 뭐야? 0. 조건이 이거 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이게 gx. 여기는 4.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내가 편의상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라고 잡은 이유가 있어. 알파라고 잡은 이유가 왜 잡았냐면 우린 지금 얘가 필요하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3차 함수를 또 미분해 갖고 하면 너무 불편하지.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썼던 fx는 2차 방정식 작성으로 갈게. 최우창 계수가 1이고 합이 요놈이니까 여기 부호 반대 마지막으로 9 이렇게 나왔다.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 알파만 구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 G3은 0이다를 써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F0은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을 할 거니까. 자, 부정적분 할게. 적분상수는 빵이지. G0은 0이어서. 그래서 이제 G3은 0만 쓰면 된다. 자, 여기는 9. 여기는 2분의 9, 4 더하기 알파, 12알파. 양변에다가 2를 곱하기 전에 편의상 양변에다 3을 나누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곱하자. 자, 5알파는 2항하면 6. 알파는 5분의 6. 뭐 이제 아까 전에 확인한다라는 의미에서 5분의 6 이렇게 되면 1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정도 있다라는 얘기지. 자, F9를 물어봤지? 여기다 쓰지 말고 인수분해 한식을 쓰는 게 낫겠다. 이러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 9 넣으면 여기 5고 여기는 9 마이너스 5분의 6. 뭐 통분하지 말고 분배할게. 45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는 39.